환경부가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를 사태 20일 만에 내놨습니다. 물 흐르는 방향을 무리하게 돌리면서 관 안에 낀 물때가 벗겨진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몇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면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사태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인천 수돗물이 붉게 물든 건 상수도관 벽에서 떨어진 물때와 바닥에서 떠오른 침전물 때문이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수돗물은 서울의 풍납취수장과 경기 팔당취수장에서 끌어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관련 점검 때문에 가동을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 물 흐르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수도관 안에서 물이 갑자기 거꾸로 흐르자 쌓였던 이물질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규정상 이처럼 물 흐르는 방향을 바꿀 땐 10시간 이상을 들여 조금씩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거꾸로 평소보다 2배 많은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방향을 돌린 지 30분 만에 평상시의 3배 이상 탁해졌고 2시간 뒤엔 먹는 물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5시간 만에 취수장과 가압장 점검이 끝나 물길은 원래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수장은 완전히 오염된 뒤였습니다. 게다가 물의 흐린 정도인 탁도를 재는 정수장 계기가 고장나 사태 파악도 못했습니다. 이후 시민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자들은 과거에도 한두 시간 만에 정상화됐다며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날려버렸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붉은 수돗물 때문에 장사를 망친 인천의 한 카페는 하루 매상이 3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50학교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밥을 먹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단이 당분간 수돗물은 먹지 못해도 설거지는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주민들의 화를 더 키웠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인천 마전동의 카페는 붉은 수돗물 때문에 손님이 끊겨 하루 매출이 3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생수로 음료를 만든다고 홍보하고 나서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이제 드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피해 접수하고 물어봤더니 영수증을 모아놓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준다고 이렇게. 피해는 이뿐이 아닙니다. 아직도 151개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주민들은 참담하다며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관련 기관을 이번 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기예전은 저희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일에 벌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수습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포함해서 고발장에 넣을 예정입니다. 오늘 정부 조사단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분간 수돗물을 마시는 건 적절치 않아도 빨래나 설거지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러워지는 수도 필터를 보긴 한 것이냐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수도관은 21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20년 이상 된 수도관이 전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아예 내구 연한, 즉 사용 가능 최대 한내 횟수를 30년으로 잡는데 이걸 훌쩍 넘긴 것도 많습니다. 모두에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수도관입니까? 아니면 보통 있는 수도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보통의 수도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된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앞서 인천시와 환경부가 밝혔다시피 이 물을 흘려보내면서 현재 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물이 흐르는 관을 이렇게 단면도를 사진을 찍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저게 보통 있는 수도관이라고 하면 참 놀랍습니다. 그 안이 워낙 녹이 많이 슬고 저게 그냥 물이 역류하면서 저런 빨간 녹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이 거꾸로 흐르다 보니까 관 속에 있었던 조금 전 사진에서 보셨던 이 녹과 또 물때 등이 떨어져 나오면서 정수장으로까지 유입이 됐다라는 것이 오늘 발표된 환경부의 진단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된 인천의 상수도관 설치된 지 21년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 담당자들의 운영 실수, 또 초기 대응이 미숙했던 것이 사태를 더욱 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된 수도관이 전국적인 문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전국의 상수도관 총 길이가요, 약 21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중 20년이 넘은 관이 3분의 1 수준이고 내구 연한인 30년을 넘은 이 경량관이라는 것도 14%나 됩니다. 길이로 따지면 2만 9천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조금 모자라게 4분의 3만큼 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경련관이 저렇게 길다는 겁니까? 아니면 20년 이상 된 게 저 정도 된다는 겁니까? 경련관 기준입니다. 30년 넘은 게? 네네. 예. 특히나 광주와 강원 또 경상남도와 북도는 특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 20% 넘는 상수도관이 내구 연한을 넘겼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인천은 14.5%, 서울은 13.5%였는데 비중으로만 보자면 인천이 더 높습니다만은 길이로 따져보면 서울이 1,800여 킬로미터, 인천의 2배입니다. 예. 이같이 낡은 관들은 물도 셀 뿐더러 이번 사태처럼 녹과 오염 물질이 언제든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뭐 아슬아슬한 그런 심정이군요. 근데 관을 바꿔야 이제 문제는 해결될 텐데 이게 너무 길어서 예산도 안 따라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1970, 80년대에 상수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사회 기반 시설들이 빠르게 지어졌다 보니까 이 시설들을 쓸 수 있는 한도, 기한, 이 내구 연한 역시 동시에 곳곳에서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인천 수돗물 사태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이 김진환 교수는요, 현재 관로를 교체하고는 있습니다만 교체하는 속도가 관로가 노후화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또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방류만으론 지금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물을 흘려보내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론 이물질의 완벽한 제거가 어렵다 보니까 더욱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복구가 필요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예. 정수를 아무리 잘해도 뭐 저런 관으로 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결국엔 예산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요.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8조 원씩 총 32조 원을 이 오래된 인프라를 고치거나 새로 바꾸는 데에 쓰기로 했습니다. 예. 20조 원은 국비, 나머지 12조 원은 민간이나 공공 분야에서 부담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오래된 철도나 도로도 많고 또 얼마 전 큰 불이 나서 통신이 마비됐던 이 지하의 통신구 역시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 얼마만큼의 예산이 이 상수도 간의 교체에 투입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땅속에 하여간 여러 가지로 문제군요. 박상욱 기자였습니다.